안녕하세요. 관찰의 신 안드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오늘은 영상 제목처럼 왜 우리는 주도주를 놓칠까? 그런 이제 윌리엄 오닐 씨의 그 생각을 한번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오닐 씨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기도 하죠. 나무위키 보면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핵심은 주도주를 어떻게 찾느냐. 근데 뭐 정리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모든 종목을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로 정렬을 해서 상위 20% 내에 강한 종목이 주도주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른 1년이다 어떤 기간을 설정해 두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의 상위 20%가 주도주다. 이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요. 주도주라는 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너무 쉬운데 많이 오르는 종목이 결국 주도주라는 얘기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주도주를 놓칠까?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을 깊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책의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을 산다. 그저 호감이 간다거나 왠지 마음이 놓이는 그런 주식 말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결정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런 이유의 개인적인 호감만으로 매수한 주식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 오히려 철저히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을 우리가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핫했고 5G 섹터가 핫했잖아요. 그러면 5G 섹터에서 우리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애를 찾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가치를 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선호한다든지 혹은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내가 좀 이해가 가는 제품을 만들어서 마음에 든다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을 찾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됐을 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호감만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5G 관련된 주식인데 분명히 그 관련된 제품을 만든 주식인데 이 주식은 안 가고 다른 주식들이 막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컴퓨터 업종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고 치자. 이 업종의 주도주를 적절한 시점에 매수했다면 분명 큰 투자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가 상승이 거의 없었거나 오히려 떨어진 종목을 매수했다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봐야 한다. 왜 그 많은 종목 중에 하필 맨 밑에 있는 것들을 고르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싸 보이니까 산다. 어떤 그 5G 섹터가 핫해서 주식들이 막 오르는데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는 애들, 많이 오르는 애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안전한 걸 찾게 되죠. 그러면 덜 올라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올랐던 애들은 더 오르고 덜 올랐던 애들은 시원찮은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오닐 씨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업종의 주식을 산다라면은 그 업종에서 가장 상위에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차원에서 상위에 두세 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수를 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반도체 주가 많이 지금 핫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핫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반도체주들도 많죠. 실제로 오른 강하게 오른 반도체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테스나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반도체 강세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올라졌죠. 꾸준히 올라졌고 강세기가 나왔을 때쯤에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선도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섹터가 조금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도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지점이 아마 3월이나 4월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탄력을 받던 애들이 보면 4월 달에 이제 중순 걸쳐가지고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이 나왔다. 이날이었을 것 같은데 이날 이렇게 강하게 뭐 24% 하루만 24%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런 흐름을 보고 나는 조금 덜 오른 애를 사고 싶어. 그래서 덜 오른 애를 막 찾다 보면은 이렇게 타이거 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응이 없잖아요. 혹은 뭐 조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도 반도체 관련된 주식, 장비를 만드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고요.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던 FS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 SFA나 뭐 테스나 이런 애들에 비하다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 상위에 속하긴 하는데 어떤 탑 2, 3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르지 않은 애들을 우리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다라면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 눈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그거는 어떤 사실이잖아요. 관찰이라는 게 사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르네, 얘가 주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시점에서 얘를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뒤집어서 인식을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 다른 종목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더 많이 오른 종목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종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덜 오른 종목을 순환매를 노린다든지 이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덜 오른 종목을 찾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첫날 24%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2,100원대에서 2,6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오르잖아요. 10거래일도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30%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쉬운 어떤 수익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제 본성을 거스를 수만 있다라면 손쉽게 겁이 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라면 손쉽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주도주는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